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미적분 26번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보시죠. 지금 중학교 도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성질을 알아야 문제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행한 두 할선,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하는데 이 두 할선이 평행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딱 봐도 좌우 대칭이죠. 그러다 보니까 등변사다리꼴이 됩니다. 얘가 세타가 되면 얘도 세타가 되는 얘기죠. 얘가 x가 되면 얘도 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A1, B1이 2고요. B1, A2가 3이고 각이 3분의 파인 녀석입니다. 바로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2고요. 잠시만요. 까먹었다. B1, A2인가요? 오케이. 얘가 3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녀석이죠. 그 형태에서 다시 한번요.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등변사다리꼴이 됩니다.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평행, 평행 이렇게요. 완벽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대각선도 서로 대각선도 요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얘도 3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결국 이 삼각형은 느낌 오시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됩니다. 제가 2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3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정삼각형이라서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첫 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첫 장은 두 개의 삼각형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A, B,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 첫 장이 됩니다. 두 번째 공비를 볼 건데 공비는 대응되는 길이의 비율에 제곱을 하겠죠. 이 오른쪽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평행을 표현한다. 동의각 억각이 같다. 요 3분의 파이면 얘가 3분의 파이잖아요.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A2B2가 1이 됩니다. 대응되는 길이가 얘가 2였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의 넓이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요. 4분의 1이죠. 1-R분의 첫 장. 분모 분자 같은 수로 곱한다. 4 빼기 1은 3이고요. 분의 4 루트 3. 이게 답이 되죠. 답은 2번이죠.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1반항은 0으로 수렴한 다 알고 있죠?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이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왼쪽도 3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등차 수열의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에는 3n으로 출발을 하고 1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적어볼까요? 급수 땡땡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은 SN이고요. 화살표 부분합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한다. 이게 항상 기본 자세죠. 그래서 SN을 보겠습니다.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괄호 열고 K분의 AK 3K 플러스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적어볼까요?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작게 한다. 3 곱하기 K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3 나가고 3 나가는 거 보이죠?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K1을 넣어볼게요.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 넣어줄게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될 거고요. 얘가 두 번째까지 살아남고 나머지가 퉁쳐지고요. 이 오른쪽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극한을 치면 0 되겠죠. 그래서 극한 값은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3, 3번이 답이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적분이 난이도가 셉니다. 미분, 적분 쪽이요. 그렇죠?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gx에 대해서 fx가 0이 아닐 때는 절대값을 취해서 로그를 취했고요. 그리고 fx가 0일 때는 그냥 1이라고 했어요.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되는 거 보이죠? 로그의 0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그의 0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발산이 되고요. 그때 얘가 0일 때는 함수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fx의 x절편에 대해서 gx는 불연속이 생기는데요.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연속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fx의 x절편은 x가 1일 때밖에 없다. 이게 시작이에요. 가족권은 fx의 x절편은 x가 1일 때만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gx가 x는 2에서 극대라고 했어요. 극대의 동그라미 화살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gx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 x는 2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가 극대에서 절대값을 취했는데 극소가 됐어요. 무슨 얘기야? 얘가 극대값이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챙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G'2는 0이 되고 G의 2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G의 2란 얘기는 로그의 절대값 F의 2가 되는 거니까. 다시요. 0은 로그 1이죠. F의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X는 0, Y는 0이죠. X축에서 X는 1에서밖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X는 2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F의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Y는 1이 있을 때 Y는 1. 요 아래쪽에 F2가 존재하는 거죠. 먼저 극대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G'X를 보겠습니다. G'X는 fx분의 f의 프라임 x가 되겠죠. 로그 x의 절대값을 미분한 게 x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요. 물론 fx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극대가 x는 2에서기 때문에 fx가 1보다 클 때가 항상 양수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거기에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할 때가 극대이기 때문에 f의 프라임이가 여기 위치하고요. 나머지 p가 2보다 크겠네요. 이렇게 위치하는 게 y는 f의 프라임 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지금 잡힌 거예요. 이게 y는 fx가 되는 거죠. 그리고 f2의 값은 아까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y는 1을 그려줬죠. 다조건을 보겠습니다. gx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식의 개수는 다시 한번요. gx라는 것은 로그의 절대값 fx 이거나 1인데 얘가 0 되려면 이거밖에 없죠. 0이라는 것은 로그의 1 되는 거고요. fx의 절대값이 1이다. 즉 fx가 함수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케이스는 3개라고 했어요. 증가감소 증가의 위치가 잡혔기 때문에 얘가 p라고 했고 p는 2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y는 마이너스 1에서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y는 1과의 교점이 2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x는 x는 2에서 y는 1에 접한다. 이렇게 형태가 잡혔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최고 차항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y는 1에서 접하는 함수인데요. x는 2에서 극대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1,0을 지나고 얘가 이제 2,1이 되는 형태죠. 얘가 y는 fx입니다. 적어볼까요? 점점점 얘가 x축이면 참 좋을 텐데 왜 좋아? 그럼 x-의 제곱에다가 얘를 k라고 할까요? x-k 하면 되니까 그렇죠? fx 바로 잡습니다. fx는
최고차항 2분의 1에다가요. 거기 x-2의 제곱에 x-k 해주고 y는 1이네. 더하기 1하면 되겠죠? 이제 1,0을 지나니까 f의 1은 2분의 1에 1-k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얘가 0이 됩니다. 다시요. 1-k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k는 3이죠. 이렇게. 얘가 3이구나 나왔고요. 3등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3등분 땅땅땅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극소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로그 x는 증가함수예요. 로그 x는 증가함수. 무슨 얘기냐면 요 절대값 fx가 감소하면 로그 자체도 감소하고요. 절대값 fx가 증가하면 로그 자체도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fx의 구조를 보면 얘가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감소할 땐 로그도 감소하고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로그 0은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렇죠? 0 근처. 그 다음에 증가할 때는 로그도 증가하고 감소할 때 로그도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여기서 요 위치가 결국 gx의 극소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fx를 지워버렸네. fx는 2분의 1에 x-2의 제곱에 x-3 플러스 1이었고요. 거기 g의 극소값은 3등분이니까 그렇죠? 3분의 3, 3분의 6, 7, 8, 3분의 8이죠. g의 3분의 8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1하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로그를 취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g의 3분의 8은 로그에 성급했다. 절대값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대입하니까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래서 9분의 4 곱하기 3분의 8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는 로그에 27분의 퉁퉁 2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7 25가 될 거 답은 5번이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타가 0으로 가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에 세타가 0으로 가지 않았고요. 적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주의사항이에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세타가 0으로 가는 문제고요.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인 상황이고요. 지금 세타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세타가 되고 직각이 되면 우린 여기 각 A를 볼 수가 있고요.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점피는 원위의 한 점, 중심관계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이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다시 이 각 P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래서 각 A, O, P 얘가 2세타가 되면서 이제 조금 풀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형태를 볼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2분의 1을 했으니까 얘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0으로 간다면 45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요 OH의 길이가 코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에 대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F를 볼게요.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F의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이다. 나중에 가면 얘도 2분의 1 세타 해주고 바꿀 거죠? 다시 한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세타의 제곱의 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2세타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세타의 4제곱이고 그렇죠? 2세타의 4제곱이 됩니다. 이게 F예요. 이제 G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G의 차수를 생각해 볼게요. 앞에 돌아가면 F가 세타에 대한 4차이기 때문에 G는 세타에 대한 1차가 돼요. 세타의 세제곱 플러스 1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G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세타는 2세타의 4제곱. 여기가 2세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에 대해서 이 세타가 0으로 가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세타가 0으로 하면 P가 요 각을 따라서 쭉 A에 붙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P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된 형태예요. 거기에서 AP에 대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사실상 얘는 거의 이렇게 지나가겠죠. B하고 S하고 같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OP 라인의 교점이 R인 거니까 OP와의 교점, 여기 R이 있는 거죠. R. S는 여기 있고요. R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2세타가 0으로 가니까. 그럼 R의 안쪽에 있는 Q도 다 여기 있는 거겠죠? Q도 있을 거고 여기 있겠죠? H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여기겠죠?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 G라는 것은 뭐냐면 RS는 누가 봐도 1대1대 루트2죠. 루트 2. 그리고 PS도 루트2예요, 루트2. 그리고 요 PR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각의 이등분선 구조에서 AO가 1이고 그리고 얘가 1, 2세타면 요 길이는 정확하게 2, R, sin 2로 세타이기 때문에 2 sin 세타가 되고요. 얘가 1대 2 sin 세타가 길이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A 대 B는 C 대 D.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 5R 대 RP가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럼 1-A, 1-A 대 A가 1대 2 sin 세타 하면 정확한 식이 나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A는 2 sin 세타에 마이너스 2 sin 세타에 A가 되고요. A를 구해주면 1 플러스 2 sin 세타 분의 2 sin 세타가 되죠. 이게 A의 정확한 값이에요. A가 나왔고요. 세타에 대한 차수가 적어볼까요? 곱의 단위를 기준으로 단순한다. 곱의 단위에 대해서 얘는 1 더하기 0이니까 1 되겠죠. 곱의 단위에 대해서는 세타, 사인 세타는 세타로 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2세타로 연산이 될 거고요. 세타가 1차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상수항이 나올 거예요. 아까 RS의 길이를 루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각이 특수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얘가 세타였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고요. 절반이니까 요 각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고요. 다시요. 요렇게 해서 요 각이 두 개 더해주니까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3세타가 되고 파이에서 빼주면 요 끼인 각이 그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가 되고 세타가 0으로 가면 4분의 3파인 거죠. 그래서 G세타를 편안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A는 2세타고요. B는 루트 2고요. 거기에 사인 4분의 3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지워지니까 G세타는 세타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세타의 4제곱분의 세타의 세제곱 곱하기 세타가 K가 되는 거니까 100K는 50이죠. 이제 30분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2의 x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로 주어져 있다. 아니죠. 이거 너무 익숙하죠? 얘는 그냥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에 2의 마이너스 x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익숙할 거예요. 양수 a니까 가볍게 스케치까지 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x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부호변화는 이차함수를 따라갈 거고 무한대 갈 땐 0 될 거니까 정분선이 될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잡힙니다. 거기에서 y는 fx라는 함수와 접선의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은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 거예요. 교점. 예를 들어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과 교점은 한 개,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얘가 바로 gt는 2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에 대해서의 함수값과 5에 대해서의 극한값의 합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극한값이 같아야 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5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값이 다르다. 개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합이 홀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수를 더하게 되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포인트예요. 5가 홀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값이 다를 거다.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지점을 봐야 되고요. 느낌 오죠? 변곡점, 극점 이런 것들일 거라고요. 우리 그래프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비슷한 형태 그래프를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 30번 한번 보실래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기억나니?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죠. 그거랑 조금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설로 들어가면 약간 흔한 패턴입니다. 이제 연산을 위해서 조금 찾아가 볼게요.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하고 얘가 A, 0에 대해서 이 O의 위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극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극소에 대해서 극소에서는 얘가 한 개에다가 좌극하는 한 개죠. 접선과 곡선의 교점은 한 개. 그러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 두 개가 되니까 극한값이 달라버리네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겠다. 다시요. 변곡점 여기가 있겠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간다. 거기에서 좌극한 이 점에서 한 개, 두 점에서 만나고요. 우극한 두 점에서 만나고요. 변곡점의 접선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값은 1이 되고 극한값은 2가 되어서 합이 3이 되네요. 얘도 아웃. 얘는 극한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극대에서도 함수값은 2고요. 극한값은 이렇게 하면 3개인데 이렇게 하면 2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아웃.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뚫고 지나간다. 두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얘가 약간 비틀어져 버리면 하나, 둘, 세 개. 저쪽에서 있는 거예요. 저쪽 점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쪽에서 접하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극한값은 3이 되고 함수값이 2가 되니까 합은 5가 되어서 참이죠. 형태를 잡아냈어요. 뭐라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변곡점의 x좌표가 5입니다. 요거식의 정체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두 번 미분을 통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었어요. 애초에 사실은 의심이 되죠.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fx를 미분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에 2의 마이너스 x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f'x는 왼쪽 미분 2x 마이너스 a, 오른쪽 미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에 2의 마이너스 x는 되면 되고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에 2의 마이너스 x.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f의 더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가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a 플러스 4x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고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f의 더블 프라임 5가 0인 거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5를 대입했을 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뭐 지수는 의미 없으니까 바로 5 대입합니다. 25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0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이라는 얘기고요. 3a 넘기면 7 좀 기분 나쁘죠. a가 한 번에 7이에요. 요건 좀 기분 나쁘네. 분수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a가 3분의 7입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죠. 우리 섬세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7 대입하니까 3, 4, 12 3분의 19x 플러스 3분의 7 대입한 7이 14 더하기 6 20이죠. 더하기 6 20이죠. 20 3분의 20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 3분의 1 빼서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20
2의 마이너스 x이고요. 우리가 5가 한근인 거 알고 있으니까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해주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3분의 4에서 변곡점이 생기고요. 3분의 7에서 x절편이 생기니까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변곡점의 x좌표가 이 x절편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아래로 블록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 블록이 시작되는 거죠. 위로 블록 시작되고 5에서부터 아래로 블록 시작돼 이렇게 됩니다. 여기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얘가 y는 fx죠.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달라야 돼. 아까 해봤는데 우리 한번 공부해볼까요? 공부? GT를 다 그려볼까? 이런 것도 해봐야 돼. GT 그려봐야죠. 그렇죠? 뭐 기울기가 아니라 x절편이니까 그렇죠? x좌표니까 접점 x좌표를 생각하면 얘가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팁 드릴게요. 팁. 연필이 직선입니다. 연필이 접선이에요. 접선의 역할을 하는 직선인 거죠. 그리고 교점에서 세는 거야. 한 개. 쭉 한 개로 갑니다. 한 개. 그리고 얘가 휘어지면서 바로 두 개가 생겨요. 쭉 정비선에 만나니까. 그래서 얘가 알파까지에 대해서는 한 개 쭉 가다가 알파에서도 한 개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두 개 쭉 가다가 변곡점에서 한 개가 되죠. 한 개. 여기가 3분의 4에 해당하는 거예요. 변곡점. 그리고 다시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쭉 가다가 두 개. 베타까지 두 개죠. 쭉 가서 베타까지 두 개예요. 두 개. 베타까지 두 개. 두 개. 쭉 가다가 세 개죠. 점근선이 만나요.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 가다가 5까지 세 개입니다. 5까지 세 개. 이렇게. 그리고 5에서는 두 개죠. 다시 두 개. 이익 써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하면 다시 세 개가 되겠죠. 쭉 가 세 개죠. 그래서 GT를 직접 그려주시면 연습 좀 하세요. 그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K는 그 접점 x좌표는 알파하고 베타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죠. 두 분의 합이라서 A 플러스 2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3분의 7이었으니까 7이 14에다 7 더하니까 3이 6에다가 7 더하니까 13이 되겠죠. 이렇게요. 잠시만요. 맞니? 3분의 7 더하기 3이 6. 3분의 13. 그렇죠? 답은 16이 됩니다. 이렇게 미적분 같이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28번이 좀 어려웠죠. 28번. 그렇죠? 3차 함수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요.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라는 성질을 쓰면 조금 더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fx라는 거예요. 3차 함수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를 무게중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좀 할만했고요. 30번은 오히려 약간은 평범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형태는 조금 시중에 많이 있는 형태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케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공통이랑 선택의 어떤 형태들의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또는 내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떤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공부하시면 좀 더 전략이 있는 거니까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 기대하고요. 수능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